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합격하는 그날까지 위패스 민법의 김명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됐을 때 과연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느냐, 많은 분들이 계약금 전액을 지급했을 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잘못된 해석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 갔는지 그 근거를 말씀드려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이 어떻게 우리 시험에 표출이 돼서 그런 부분이 맞는지 틀리는지까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왜 그런 해석이 나왔는가를 떠나서 계약금 전부를 지급했을 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다는 그 이론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한번 그거부터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이 전부 들어갔을 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계약금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우스갯소리를 드렸던 이유가,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그런 일이 우리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잘못된 생각을 깨트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게 손흥민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엄청나게 많은 계약금을 받고 지금 토트넘에서 축구를 하고 계시죠. 근데 그 선수가 계약금을 그럼 이 전부 다 받을까요? 아닙니다. 계약금의 일부를 주급으로 나눠 받고 있습니다. 그럼 계약금의 일부를 받고 있으니까 계약금 계약이 성립했어요? 성립하지 않았어요? 성립했죠. 성립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말이 우리 일상생활에 대비를 해보면 얼마나 틀린 말인지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해석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요약서 31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팔았는데요. 계약금이 3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이때 을이 계약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문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례 문구 그대로인데요.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얼마나 해석의 방법이 중요한지도 이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로 보세요. 이 해석을 제일 먼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야,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즉 3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 전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해석은 사실 무슨 해석을 한 거냐면 이 문구를 그대로 해석한 게 아니라 반대 해석을 한 겁니다. 제일 먼저 문구를 반대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럼 반대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해야, 그쵸? 전부를 지급해야 반대 해석을 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성립한다?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반대 해석을 하고, 반대 해석을 하고요. 계약은 성립한다. 그럼 이 반대 해석의 개념을 가지고 자, 이제 뭐를 보는 거예요? 전부를 지급해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니까 일부만 지급하면, 일부를 지급하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겠다. 요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문장을 있는 그대로 해석한 게 아니라 전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은 그럼 일부만 준 거 아니야? 일부만 줬기 때문에 그럼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처음서부터 반대 해석을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그대로 해석을 먼저 들어갈게요. 자, 있는 그대로 해석을 들어가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문장을 그 자체로 해석해 볼게요. 자, 자체 해석 그대로 합니다. 자, 그럼 보시죠. 첫 번째 해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약금이 얼마입니까? 3천. 근데 전부를 지급했어요? 전부를 지급하지 않았어요? 한 푼도 안 줬다는 얘기죠. 계약금을 한 푼도 안 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전부를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3천만 원 한 푼도 안 줬다. 다시 말해서 한 푼도 빵원이다. 그럼 다시 말해서 계약금 뭐만 했다? 약정만 한 거고 계약금은 단 한 푼도 안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3천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계약금에 3천만 원 전부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즉 한 푼도 안 줬어요. 빵원이에요. 계약금 약정만 하고 돈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요.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이제 그럼 이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자, 그 다음에 반대 해석 들어가 볼게요. 한 푼도 안 줬을 때, 즉 약정만 했을 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단 한 푼이라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빵원이 아니라 반대해서 일부라도 주면, 일부를 지급하면, 자, 한 푼도 안 준 게
한 푼도 안 줬을 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일부를 지급했어요. 그럼 계약금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쵸? 자, 그럼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요것도 지워볼게요. 그럼 요걸 딱 지워서. 자, 보시죠. 전부를 지급했어요. 그러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한다. 반대 해석을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반대 해석을 다시 하니까 일부를 지급하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는데, 자, 있는 그대로 먼저 했으니까 한 푼도 안 줬으니까 약정만 했으니까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반대로 일부를 지급했죠. 일부를 지급했으니까 계약금 계약은 성립한다. 자, 그럼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로 나눠지죠. 일부를 지급했을 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다는 문구가 나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일부를 지급했을 때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완전 딴판이죠. 이런 잘못된 해석 때문에 그런 논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판례 입장은 뭐냐? 왜 반대로 해석을 먼저 해요?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게 첫 번째. 맞죠? 반대 해석은 항상 위험 요소를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업 중에 반대 해석을 먼저 해라 라고 하는 것은 그건 그 위험 요소를 다 상쇄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고, 반대 해석을 했을 때 이런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례 입장은 어느 것이냐? 요게 판례 입장입니다. 왜? 판례 문구를 있는 그대로 해석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약정만 하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 일부라도 지급하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해.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도 어떻게 나왔느냐? 자, 우리 교재 322페이지를 한번 가보세요. 자, 그럼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요약서 322페이지 3번 지문이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을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했는데, 만약 을이 갑에게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했습니다. 자, 일부만 지급했으니까 계약금 계약은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성립했습니다. 계약금 계약은 성립했죠. 계약금 계약이 성립했으니까 이제 묻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받은 갑은 계약금 해제를 하려고 한다, 이거죠. 자, 여기서 뭐라고요? 계약금 해제를 하려고 한다. 계약금 해제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얼마를 배액을 상환하면 되겠느냐? 계약금 해제를 할 수 있는데, 자, 수령한 금액에 얼마를 상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판례 태도가 확고하죠. 일부만이라 줬을 때 계약금 계약은 뭐 한다? 성립한다. 이게 판례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랑 같이 이제 어떤 해석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왔고 그것 때문에 잘못된 지식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근거까지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계약금 전부를 지급했을 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다는 생각은 이제 버리시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했을 때 계약금 계약이 바로 성립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확실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또 다른 판례가 있을 겁니다. 그 또 다른 판례를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유튜브로 찍어서 올려놨거든요. 무료로 올려놨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유튜브. 자, 그 다음에 좀 찾으시기 편하게 행정사 민법 강의입니다. 행정사 민법 강의로 오셔서 거기서 자 바로 검색이 되실 겁니다. 뭐냐면 일부 지급과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 성립, 요거를 적어놔 드렸으니까요. 여기 부분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판례 내용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개념 확실하게 바로잡고 그 다음에 계약법 부분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